예, 방금 두 개의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한국투자공사의 미국 프로야구단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또 제기되는 의문이 역시 이 LA 다저스가 과연 국부 펀드가 나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결정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우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날 그 적자라고 해서 누구나 이게 뭐 여기 쉽게 뛰어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LA 다저스는 그러면 괜찮느냐 이런 우려가 우선 좀 제기가 되는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구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땅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국내 구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냥 홍보 차원에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방송 중계권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또 각 구단이 구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요. 티켓 판매 수익, 또 그리고 구장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이제 핫도그라든지 이런 수입도 부대 사업도 대단합니다. 또 각종 상품 판매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거죠. 최근에 포브스가 산정을 했던 다저스의 기업 가치는요. 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뉴욕 양키스에 이어서 전체 2위입니다. 자, 여기에 1883년 창단을 했다는 이 전통을 또 가지고 있고요. 월드시리즈 6회 우승의 명문 구단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투자를 잘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뭐 반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면 지분을 내놓은 겁니까? 다저스 쪽에서는? 2011년에 원래 구단주가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큰 돈이 필요해서 구단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이듬해 이제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이 이끄는 구겐하임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이 구단이 팔렸는데요. 이후에 선수와 또 인프라, 구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뭐 커쇼나 류현진 같은 거물급 선수들을 이때 영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 금액 때문에 2년 연속 적자가 났는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투자공사 KIC와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한국투자공사가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하든 전망이 있고 미래가 밝아서 투자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익을 거둬들인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일반 그냥 국내 사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국부 펀드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우리 경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이 한국투자공사 KIC입니다. 자, 그럼 국부펀드가 이런 돈을 보통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밀이라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죠. 이런 투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쉬운 게 미국 재무 정체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파는 거다. 대체 투자의 경우 이제 주로 상품이나 부동산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저스 같은 운동팀에다 투자하는 경우는 이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한지, 유동화하는데 유리한지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부 펀드의 특성상 하여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팀에 투자하는 것이 그러면 안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얘기가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이 대형 투자들이 큰 성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 자체가,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뉴욕 양키스, 그 가치로 봤을 때 1위였던 뉴욕 양키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800만 달러의 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최근 10년간을 보면은 5번이나 이렇게 적자를 냈습니다. 다른 스포츠 시장과 비교를 좀 해봐도요. 팬들의 평균 연령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53세. 그러니까 미국 프로농구 NBA에 비해서 16세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부분에서도요. 지금 보신 것처럼 NBA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요. 미 스포츠 스타 30명 가운데 메이저리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는요. 이 메이저리그가 장차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광고주들의
그 눈길을 끌어야 스포츠도 그만큼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예. 자꾸 이제 고령화되니까 광고주들이 좀 멀리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아마 미국에서도 있는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고령인 분들도 쓸 때는 다 쓰시는데 하여간 광고주들은 그렇게 좀 걱정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LA 현지에서는 다저스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요, 특히 이 KIC가 경영권 확보하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간섭할 수 없이 그냥 투자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LA 타임즈에서는요, 스티브 딜백이라고 다저스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는 야구 전문 기자인데 다저스가 무슨 뮤추얼 펀드냐 이런 것이 바보 같은 부자들이 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돈이라면은 남태평양 섬이나 시내 고층 빌딩을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한 편이군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들 구단인데 한국에서 상당 부분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가져가 버리면 좀 서운한 측면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고. 그 KIC 입장에서는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투자공사에서는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이 LA 다저스가 조만간 흑자 전환이 될 것이고요. 또 최소 수익률을 보장받는 등의 안전장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이었지만 지난해 말에 있었던 안홍철 사장의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KIC가 메릴린치에 투자한 것은 잘못된 투자였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투자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렇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저 기자회견이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투자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요. 메릴린치라는 미국의 증권사 우리 KIC에서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여 원을 투자를 했다가 이게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되면서 현재는 7억 달러, 그러니까 7천억 원 이상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사장이 당시의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한 판단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했던 건데요.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 계약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전례가 있었던 만큼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 한국이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돼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인 기자의 신랄한 비판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기왕이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